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1972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무선종사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전파와 관련한 업무로만 이제 담당하는 협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전파를 진흥하는 업무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리만 하다가 진흥하는 업무를 더했고, 다음에 또 방송 업무도 추가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 정보통신 진흥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즉 그 기금을 전체를 관리하고 또 그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임무까지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AI가 사실 재작년부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지금은 더 넓은 분야에서 또 더 깊은 그 수준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전체를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KCA가 하는 일에도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것이 저희 업무 혁신 차원에서, 즉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업무의 또 그 정확성도 높이고, 그러면서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고부가가치 또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합의하에 생성형 AI에 대한 공부를 작년부터 상당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각 그 본부별로, 그러니까 업무별로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그 학습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과도 얻었는데요. 금방 언급하신 챗GPT 활용 업무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그 8월에 이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만 쓰면 되겠냐,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했는데, 한 달 만에 8,000건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지금까지는 28,000건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뭐 서울시, 산업부, 이런 다른 주요 부처와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려면 뭐 어떤 조직을 갖췄냐, 이런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여를 했구나 하는 그런 좀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챗GPT가 무엇인가, 이걸 업무에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좀 기초적인 그런 가이드북은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챗GPT-4o 작년 5월에 이제 공개가 됐고, 가장 그 이후에 또 이제 좀 챗GPT가 프로도 나오고 좀 이렇습니다만 5.1도 나오고요. 근데 당시 챗GPT-4o가 멀티모델, 그러니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문자뿐만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 그다음에 사운드까지 다 이렇게 이 AI가 그에 맞는 어떤 답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그런 챗GPT-4o 기반으로 한 것으로는 최초이고요. 예, 그래서 그 4o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보다 더 좀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지난 11월에 저희가 또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6개월 정도 사이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또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챗GPT 기능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업무에 활용할 만한 그런 AI를 또 소개를 하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제 방송과 그다음에 OTT에 송출되는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OTT에 송출하려고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그 기획안을 만들고 그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컨텐츠 제작 비용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작 비용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더 많이 증가를 좀 시켰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상황, 정부 재정 상황이 좀 넉넉치 않아서 사실 크게 늘리지 못하고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특히 이제 제가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특히 크게 바뀌는 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를.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모든 콘텐츠에 AI, 이 미디어 기술이 약 최소 25%, 30%이 정도가 사용되어야 저희가 그 제작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방송 쪽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게 결국은 제작 비용이 너무 올랐다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작을 지금 하는 콘텐츠 제작 편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그 편수를 줄이고 있고 심지어는 넷플릭스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콘텐츠를 줄고 제작 비용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2배로 힘든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물론 제작 비용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어느 하나도 넉넉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과기정통부는 기술로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AI 기술에 주목을 하고 AI 기술을 제작 단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저 AI를 잘 쓰고 특히 동영상을 생성하는 AI를 잘 쓰게 함으로써 그런 역량을 키우고 그렇다면은 글로벌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완화시키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 사업을 통해서 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AI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AI를 굉장히 잘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챗GPT 활용 가이드북도 그래서 만든 건데요. 그것이 이제 활용 가이드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 그 업무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AI를 만들거나 또는 그 지금 연구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는 데이터 활용 공모전 과기정통부에서 과기정통부와 또 유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는 두 개 분야가 있었는데요. 사업 기획 분야하고 실제 활용 분야하고 저희가 이 두 군데에서 다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IT 산하기관, 유관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2개를 받은 기관이 됐고요.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K시에가 어떤 AI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활용 분야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ICT 자격증 업무가 있습니다. ICT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험 관리 그다음에 또 이제 자격증 또 관리까지 여기까지 전 과정을 27종입니다. 예. 27종이고 올해 이제 또 새롭게 2가지를 추가하면 아마 29종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자격증의 종류가 많으니까 각 자격증별로 여러 가지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서 또 수험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뭐 이런 거 뭐 문제를 기출 문제 같은 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에서의 주요 경향성과 그동안 나왔던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다 이제 행정적인 정보 그다음에 시험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그동안은 이제 좀 그야말로 하던 방식이 뭐냐면 기존 방식은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아는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이 뭐 시험 응모나 또 절차에 관한 거는
그냥 공문, 공고문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알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 공고문인과 관련 규정이 들어와서 보면 행정문서라도 좀 딱딱하고 예, 바로바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 불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27종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을 매번 관련 이제 그 규정집을 찾고 또 바뀌는 거는 또 문서도 다 바꿔서 이렇게 또 자기가 일일이 또 바꾸고 직접 수기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AI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정 정보부터 시해서 자체 지침, 규정 또 기타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AI에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AI가 그걸 보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게 맞춤형 답을 이제 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을 기본 목표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보보호안 입장에서 또 개인정보 보호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보들을 다 학습을 해서 현재는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숙달을 하고 있고 AI를 학습을 시켜야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시험 문제를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또는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출제 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뭔가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그거는 그냥 옛날에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자료 집어넣고 거기서 검색어 쳐서 찾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고 어떤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질문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AI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우리와 같은 몇몇 전문 자격증 빼고는 거의 수백 종의 그 시험을 관리하는 가장 큰 곳인데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얻으면 학습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자.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제 데이터와 같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성을 시켜서 이 생성된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또 좀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이 ICT 자격증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AI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CT 기금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조 3천억, 올해는 1조 8천억의 기금을 이제 이렇게 작년에 나눠줬고 올해는 또 그 1조 8천억의 이제 기금을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에 각 수천 가지의 사업에다가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 사업의 이제 집행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또 사업별로 또 받는 사람의 기업의 규모라든가 뭐 등등 다 이 규정이 다릅니다.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규정을 이건 더더욱이 담당자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규정집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베테랑들이니까 좀 문제 없이 이제 일을 또 처리하고 하지만 그래도 경력이 짧거나 또 그런 경우에 또는 또 피곤하고 이러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크로스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는 드물지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결국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집행이라고 그러죠.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드물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가끔 부정수급 문제가 생겨요. 그 부정수급은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냥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그 신청한 기업이 또는 그 받아서 사용한 기업이 저희는 돈만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래서 성과가 뭔지 이런 것까지 전주기를
저희가 이제 보거든요. 물론 그 전체 과정에서 제 중간 부분 실제 사업에 기업을 뽑고 나눠주고 사업 관리하고 성과 챙기고 하는 거는 각 전담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곳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모든 사업들의 그 돈의 흐름을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성과를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항상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정부도 그렇고 기금이 정확하게 필요한 액수, 정해진 액수만큼 적기에 이제 집행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집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정수급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 또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AI로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저희가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야가 또 더 있습니다. 뭐 이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은 AI 지원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기금 업무도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 재원을 저희가 관리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하지만 진흥원은 이 공공기관 중에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그런 기관이 지금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하여튼 선두 그룹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의의가 있는 것은 이걸 외부에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고, 저 장관상을 받았던 그 AI ICT 자격증을 위한 그 데이터 합성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테스트 버전을 가지고 실시한 거거든요. 지금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종의 테스트 버전이죠. 그거 하는데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40만 원.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했으니까 저희 직원이 했고 그 40만 원은 이제 다른 AI를 이제 구독을 해야 되니까요.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구독료 나간 거. 두 가지인데요. AI를 가장 잘 쓰는 기관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AI에 관해서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더 확대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방송계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방송업계를 미디어업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좀 더 혁신적으로 재밌게 좀 지원을 하고 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AI 접목, 그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 지금 장르 파괴에다가 영역 파괴에다가 모든 게 다 파괴됐으니까요. 이게 방송 미디어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뭐 우리가 이때까지 가장 많이 쓴 말이고 그나마 가장 넓은 그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하여튼 모든 영역 파괴, 장르 파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기존 지원하는 그런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직접 전담을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OTT의 해외 진출을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의 경쟁력은 정말 미국 다음으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세계 2위권인데, 그런데 이 콘텐츠 경쟁력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잘 만든 콘텐츠가 또 많은 전 세계인에게 이게 전달되려면 우리 자체의 OTT 플랫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을 하지만 넷플릭스는 결국은 우리에게 갑이고, 넷플릭스는 자기네 기업의 이익이 당연히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에 대한 콘텐츠 발굴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작업체가 넷플릭스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넷플릭스와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머지 작품들은 잘 못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 뭐 티빙이나 웨이브, 왓챠 이런 국내 OTT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사정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세 회사 그리고 또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데도 있겠네요. 예, 쿠팡 플레이나 뭐 이런 것도 이 글로벌 다른 나라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과기정통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기정통부에게 현장에서 뭘 원하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 이게 뭔지 이런 거를 잘 전달을 하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그에 필요한 정말 가장 좋은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또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 그 중간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예, 지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